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오름폭도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린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고고에서는 뜨거운 곳 중심으로 떠나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서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고승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시황 그리고 매수, 매도 판단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화번호는 02077-6370번으로 접수 받을 거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은 있는 이 시간 제대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실전부동산 고고입니다. 어떤 고민 안고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지금 위례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매수했거든요. 아, 그러면 두 채가 된 네, 건가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요. 네네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이거 한 채를 꼭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전망이 좋으면 두 채를 다 가지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크리오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등기한 게 작년 2017년 10월 달에 등기 마쳤어요. 2017년 10월. 그럼 1년이 네. 안 됐네요. 그죠? 예. 아직까지 한 2년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예. 그렇죠. 위례 거 예. 일단 좀 여쭤볼게요. 지도 네. 잠깐 보죠. 위례 거. 이거 분양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몇 평이죠? 42평이에요. 42평. 네. 42평. 요 분양가 얼마에 받으셨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7억 5천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7억 5천. 지금 현재 시세는 아세요? 시세는 호가는 있는데 지금 거래 없는 것 같아서 호가는 막 14억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막 13억, 14억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요즘에 맞죠? 예. 거래되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런가요? 일단 네. 13억, 14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친구는 산 지가 좀 됐는데 작년에 2017년도 10월 네. 이때 우리 잠실나루역 옆에 있는 거죠? 네. 아산병원 옆에. 옛날 네. 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거 요거를 이제 사신 거예요. 예. 이건 몇 평이세요? 45평이에요. 이것도 45평. 네. 여기 거주하신 적 있으세요, 위례? 위례는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요거 새해 만기 되면 이렇게 이사 가실 생각이세요? 그럴까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계략적으로 예. 7억 5천 주고 샀잖아요. 네. 그쵸? 근데 예. 13억이 됐건 14억이 됐건 이렇게 네. 금액을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예.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예. 그쵸? 예, 한 예. 6억에서 7억이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기다가 2가구면은 10% 중과세도 맞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남을 정도까지 얘가 올라갈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 이상 남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양도세 내는 거 이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네. 남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위례 신도시가 네. 뭐 좋지 않은 소식도 오늘 들렸죠. 뭐 트램이 또 어떻게 되고 그죠?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잠재력은 아직 있어요. 네. 잠재력은. 근데 이 잠재력하고 예. 양도세 맞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잠재력보다는 양도세 절약하는 게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예. 이해 가세요? 네. 위례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잠재력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절약하는 게 훨씬 더 버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네.
제가 17년 10월에 샀으니까 네. 지금 팔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네. 근데 뭐라고 그러지? 그 전세 만기는 사실 19년 내년 1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사를 하려면 그 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요즘 상황도 그렇고 뭐 또 헬로시티도 그때가 딱 맞물려 들어오고 이래서 네. 잘 안 팔리면 어떡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가락 시형 재건축한 거. 네네. 헬리오시티가 9,510개가 들어오잖아요. 예. 이게 걱정되시죠? 네. 딱 이 그거는 동네하고 맞물렸어요. 이 동네하고 위례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또 위례는 아직도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이제 아파트 지었고 아직 상가도 다 입주를 안 했어요. 빈 상가 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있으니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최대한 2017년도 10월이면 2020년도 10월 전에 팔면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최대한 그럼 끌고 언제 파는 게 가다가 좋을까요? 최대한 끌고 가다가 임박해가지고 파시는 게 좋아요. 아. 이해 가세요? 근데 10월이라고 뭐 9월, 8월에 팔기에는 내가 조금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부담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봄에 파시는 게 맞아요. 봄. 아. 2020년 봄쯤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확인 연락처 잘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전화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어떤 고민 안고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요, 우리 아들이요. 저기 네. 창동에 지금 3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창동에 어떤 아파트요? 저기 창동에 3단지라던데 거기? 아, 3단지 아파트가 있나 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24평짜리요. 네,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걸 애들은 올 12월 말이게 전세가 끝나거든요. 아, 네. 그런 애들은 한 1년 더 전세 사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사야 되지 않냐고 좀 걱정스러워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쭉 전세를 살지 아니면 매수를 할지 고민을 하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대표님 바로 좀 바꿔드릴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이 거주하세요? 네. 전세로? 네. 24평이요? 네. 거기 계속 그 동네에서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거기가 지금 애들은 지금 이거 거기가 살기 좋다고 그래서요. 네. 아들은 강남이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 또 거기가 또 많이 올랐어 지금. 네네. 돈은 많이 가진 거는 없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또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사도 살까 될까? 말까 어머님이 걱정되신 거예요? 네네. 사라고 그러세요. 예. 사라고 하세요. 예, 지금 사도 될까요? 사도 돼요. 근데 아.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네. 사면 안 되고 네. 조건이 좀 붙어요.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지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창동 3단지라고 그러셨죠? 창동 주거 네. 3단지. 우리 아파트는 이제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뭐 축구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되게 좋아요. 거주하시기에는. 예, 그렇다고 그래 애들이요. 살기 되게 좋아요, 사실은요. 네.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요 창동역 있잖아요. 네. 여기가 개발이 돼요, 어머니. 네.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 건너면 이 노원역도 개발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인 주변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거주 만족도도 아드님께서 거주 만족도 하실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다만 그래요. 이제 애들 어머님이 좋다. 걱정하시는 건 전세로 내 집이 없다 보니까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부담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이 노원역하고 이 창동역이요. 오늘 내일 개발될 것 같진 않아요. 아. 이해 가세요? 네. 이게 개발이 되려면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 지금 샀다가 2, 3년 있다가 팔아야 되고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전세로 거주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해 가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장기적으로 거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사셔도 돼요. 아니 그래서 저기 너무
못해서 그냥 너무 그렇게 길게 금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GX도 금방 들어온다고 또 그러던데요? GTX가 창동역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노원역 쪽에는 차량 기지하고 면허시험장 자리가 개발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근데 이게 쉽게 개발이 되겠냐고요, 금방. 아, 1, 2년 갖고는 안 돼요. 네. 이거 계획 세운 지만 해도 한 10년째예요, 지금요. 네.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예. 그 GTX가 들어가잖아요. 네. GTX C노선이에요.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건데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는데 A노선이 먼저 진행될 거고 B하고 C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중장기적으로 내가 7, 8년 정도 거주하면서 내가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예. 금방 팔고 이사 나올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 그 이해 가세요? 저희들이 그 동네가 살기 좋다고. 그래서 그냥, 아드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데요. 예. 조금 이 동네에서 조금 길게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매수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 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다시 그러면 보기로도 그게 가격은 가능하니- 뭐, 예? 예,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가격이 더 떨어질 게 없어요. 예. 이 지역은 예.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올라가요, 조금? 네, 올라가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니, 시청자님 근데 애들도 학교도 아드님이랑 너무 좋다고 자꾸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좀 나왔으면 그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사면 또 어떨까요? 다른 쪽으로? 지금 어머니 지금 예, 저희 방송이 생방송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전화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방송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연락드려가지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안양동 진흥 재건축단지 아파트 28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2년 전에 투자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고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에 갭 투자를 다시 하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차하면 서울에 갭 투자도 고려를 하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팔게 대표님 되면은 네. 바꿔드릴게요. 오늘 네. 인사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사신 거예요? 2년 전에 샀습니다. 2년 전에 네. 재건축 된다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럼 재건축은 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관리 처분 계획 신청한다 그러더니 네. 못하고 아직까지 끌고 있네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세요? 거의 다 왔잖아요, 사업이요. 네. 생각보다는 근데 너무 늦어졌어. 안 오른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늦어졌는데 네.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유에 근데 대해서 도합 설명을 좀 부담분도, 드릴게요. 좀 뭐 늘어날 것 같다 그러고. 우리 아파트는요, 네. 되게 좋아요. 네. 그쵸? 안양천도 끼고 있고, 네. 안양역도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네. 우리 거는 첫째, 재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재건축.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거 말고는 네. 다른 새 아파트가 없으면 우리도 네. 힘들어요. 네. 그런데 네. 위쪽에 보면은, 안양역 쪽에 보면, 네. 한양수자인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있고, 여기서 많이 가깝죠. 네. 그다음에 우리 밑에 쪽으로 보면 메가트리아, 덕천마을 네. 재개발한 거 있잖아요. 네네. 얘가 지금 시세가 1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네. 거보다는 브랜드가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대단지 뭐 이런 거 네. 말고는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 게 더 유리한 건 뭐예요? 역에서 훨씬 역시 가깝습니다. 가깝다. 네. 지금은 새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우리 낡은 네,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하겠죠. 네. 그죠? 이 동네 네. 아파트들이 이제 새 것들이 막 들어와요. 네. 메가트리아 들어왔고, 내년경이면 아마 한양수자인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것도 한 4, 5년 있다가 새 아파트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메가트리아가 제일 비쌌어요. 네. 근데 우리 거 입주할 때쯤 되면 네. 메가트리아는 벌써 몇 년 차가 될까요? 얘 한 7, 8년 네. 차 돼요. 아, 네. 그쵸? 거기에 네. 걸어 다니긴 좀 어려워요.
네. 안양역도 어렵고 밑에 명학역도 어렵잖아, 얘는. 네. 근데 우리는 안양역에서 충분히 걸어 다니잖아요. 네. 시세는 위아래에서 이끌어주고 있고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수자인보다는 우리 게 대단지가 될 것 같고 네. 빠질 게 없어요. 네. 다만 지금 속상한 건 뭐냐면 네. 생각보다 관리 처분이 좀 늦게 갔다라는 게 조금 속상한 거예요. 네. 아니 그쵸? 조합 분담금도 뭐 비싼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다른 단지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어요. 네. 이해 가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일테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 이 참 험난한 시간을 다 지금 버텨야 되는데 네. 어머님은 지금 거의 다 왔잖아 지금. 관리처분만 네. 하면 되잖아요. 네. 끄트머리에 왔잖아요. 네.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네. 이해 가세요? 뭐 5, 6년 기다렸다가 5, 얼마 6년 정도 기다리면요. 네. 이왕 지금 통화가 됐으니까 네. 5, 6년 정도 지나가면 이 안양역 있잖아요. 네. 얘가 지금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왜 좋아질 거냐?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판교로도 갑니다. 판교. 네. 판교. 오늘 내일 되진 않을 거지만 5, 6년 네. 정도 가져가면 거의 가시권 될 거예요. 네. 얘가 인천 월곶에서부터 해가지고 판교역까지 가요. 뭐 심판선인지 뭐 무슨 선? 월판선. 월판선. 네. 월판 들어보셨죠? 네. 걔가 월곶도 월곶인데 판교에 네. 간다는 거예요. 판교가 뭔데? 네. 업무 밀집 지역이잖아요. 아. 거기 직장인들만 20만 명 다닐 거예요. 좀 그럼 있으면. 분당에 직장이 있으면은 다니기가 좀 훨씬 좋아지죠.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서울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판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 거기에 네. 우리는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쵸? 네. 좀 답답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네. 재건축 진행될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오랜만에 연결이라 열정이 넘치신 것 같습니다. 나도 고민인데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9112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더샵 그린워크 아파트랑 부천에 있는 다정한 마을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전망과 함께 매도 전략 세워주세요. 하나는 인천, 하나는 부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전망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도와주세요. 일단 송도 그러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천 쪽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도 위에 있는 이쪽 영종도, 영종지구죠. 그 다음에 건너오면 여기가 이제 청라.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송도. 그런데 한 10년도 벌써 넘었네요.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세 군데 지역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뭐 외국인 학교도 유치하고 해가지고 한번 하겠다라고 했지만 기어이 송도 정도만 거의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성공 내에 지금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청라라든가 영종은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송도 지역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학군이 강합니다. 학군이 강하다는 얘기는 학교가 좋다라는 얘기고 학교와 학군이 좋으면 당연히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지역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송도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공구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송도는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질문 나온 게 이제 부천 상동 쪽인 것 같아요. 상동을 한번 볼까요? 상동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 다정한 마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동, 상동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냐면요. 1.5기 또는 2기, 1.5기 또는 2기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인데 보세요. 신도시를 쫙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또 눈을 돌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영종이라든가 청라라든가 너무 빈 땅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아파트만 되게 많이 지었고요. 주변에서 인프라 생활이 상동 쪽에 몇 개 라인 말고는 그닥 뛰어나지 않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정한 마을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멉니다. 역세권이 아니라는 거죠. 송도하고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여기가 중간에 애매한 지역이죠. 조금 더 가면은 인천의 좋은 쪽으로 갈 거고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신월동 쪽에 서울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애매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그래도 송도가 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송도는 전망 맑음, 그리고 부천은 전망 흐림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하나 더 만나볼게요. 1826님, 충주 연수 주공 1단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요. 투자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셨어요.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아파트인지 이번에도 전망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충주 연수동 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조금 파악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면 조금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충주에 연수주공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충주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충주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는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가 많아야 돼.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 유입은 안 됩니다. 인구 유입은 안 돼요. 아파트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충주분이신 것 같은데 연수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매가가 얼마 가냐면 작은 평수 같은 경우가 한 5,000? 5,000에서 5,500. 전세가 얼마 가냐면 4,000 갑니다. 그러니 1,000만 원, 1,5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얘가 연식이 있어가지고 재건축도 어렵습니다. 재건축도 어려워요. 또 우리 주공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서는 세대수가 안 나요. 한 400세대 정도 되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용성주공이나 안 그러면 뭡니까 이쪽에 뭐 교연주공이나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충주에서 꼭 게임을 하셔야 되겠다라면 그래서 소액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세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전세가도 상승하는 맛이 없고 덩달아 매매가도 상승하는 맛은 없습니다. 전세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왜? 그나마 새 아파트 들어오면 세입자들은 새 아파트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소액으로 투자한다라는 맛은 있겠습니다만 올라가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 투자 가치로서는 제가 볼 땐 그닥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투자 반대 의견 드리고요. 이왕 재건축을 노리신다면 용성이나 교연주공 쪽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90님. 용인시 흥덕지구에 위치한 동원 로얄두크 아파트를 매도하고 정자역 인근으로 가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지역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매도, 매수 두 개의 질문 다 들었는데요. 대표님 일단 용인시로 가서 아파트 살펴볼까요? 네, 흥덕지구로 하셨는데요. 지도를 이렇게 해볼게요. 네. 참 이 동네가 제가 할 말이 많은 지역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흥덕지구. 그쵸? 영동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 흥덕지구가 개발이 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얼추 10년 됐죠. 근데 보세요. 도시가 커져야 되는데 경기도가 올라가자니 영동고속도로가 막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자니 경부고속도로가 막고 있고 어디로 클 수가 있을까요? 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뛸 수 있는 데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왼쪽이 어디냐? 광교죠. 그러니까 흥덕지구가 광교한테 자꾸 인기를 뺏기는 거예요. 모든 인프라는 다 광교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흥덕지구를 정리하고 이제 정자, 미금 뭐 이쪽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빨리 올라오시는 게 맞아요. 왜? 그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분당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강남 판교가 떴기 때문에 분당이 덩달아 오른 거지 내년부터 수직 증축에 대한 리모델링이 기본 계획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은 어렵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한 단지가 굉장히 많고요. 정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분당선까지 완성이 되니까 입지적으로도 제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자역 쪽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노려서 흥덕은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전략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오케이 사인 주셨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1부는 UI플래닝 고승철 대표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